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민 여성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좀 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은 중세, 군대, 현대의 어떤 정신 수준들이 다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막 버물려진 그런 세상이다라는 걸 참 실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유욕, 인간의 생존 욕구, 그런 욕구, 욕망과 또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서 이념에 의해서 북쪽은 공산주의를 진행한다 이고 남쪽에는 이제 그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념적으로 분리된 국가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만 보니까 단 한 번도 편안한 적 또는 통합된 적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안에서 서로 이제 간첩들단 너무 많은 이제 싸움을 했고 정치적으로 지금은 거의 세상이 뒤바뀐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념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마르크스라는 자가 있죠. 그래서 사실 마르크스는 평생 동안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어디 나가서 자기가 땀 흘려 일해본 사람이 아니고 그 프리드리크 엥겔스라고 하는 자본가, 직물공장 그 자본가의 이제 후원을 계속 이제 받아서 궁군이 먹고 살면서 자기의 이제 자본론을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가의 돈을 받아서 자본가를 때려부시자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그 우리의 마르크스예요. 모순적이죠 삶이.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좌파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참 사람이 똑똑한데 왜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런데 저 사람은 좌파적 성향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지식에 대한 어떤 모순들이 나오고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요 실제 자기 삶에 응용하려고 참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식인이 있고요. 대부분 보통은 지식이라는 걸 배웠다라는 그 프레임을 지고 나는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층의 자격을 가졌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보통 이렇게 뭐 사회나 또 국가나 또 세계가 인정하는 명문대 뭐 이런 데에 이제 대학을 나왔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도 어떤 사람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 이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고 참 지식이 무엇일까라고 지식이 뭔지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1,000원짜리에 태계 이항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1,000원짜리에 새겨진 분. 근데 율곡 이와 태계 이항 이분이 계속 논쟁을 한 게 뭐냐? 사람은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느냐? 아니면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느냐? 아니면 둘이가 다 악 안에 선이 있느냐? 선 안에 악이 있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서로 논쟁을 했는데 사실 논쟁의 가치로 보면은 기원전 한 3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령의 개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존재다. 정말 선한 존재는 정말 수천만 수억의 뭐 며치가 안 된다.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런 인간들을 보고 우리는 선인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운나라 시기에 이제 그 사마천이 얘기한 건데 가만 보면 사람은 자기 개인일 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없이 사악해져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또 한없이 선해집니다. 이게 도덕적인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자신의 인정 욕구에 대한 도덕성의 어떤 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마르크스의 논리를 보면은 모든 힘이 없고 굴러하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처럼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평등의 개념을 내놨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척 듣기에는 뭐예요? 아, 저기 좋아. 다수가, 다수가 이제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있는 자를 내려누르는 사회, 이런 평등이 좋아라는 그 도덕성의 척도가 생깁니다. 이게 계속 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따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자신이 내세우는 게 나는 좌파야. 그러면은 보통 선한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는 특징이 있어요. 왜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 분단 국가거든요. 이념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냉전 시대에 그때 분단된 국가, 그리고 또 그때 정전된 국가, 휴전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반미를 하려면 무조건 정북이에요. 이런 이제 의미가 갑자기 언어가 정치 세력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은 무조건 옳고 중국도 무조건 옳고 저 미국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도덕적 잣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똑똑한 머리를 가졌는데 왜 자기 성찰이 안 될까라고 할 때에는 인간이 어떤 그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서 약한 점, 단점이라는 것들이 보여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신은 우선 선한 척 하려고 하고 남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저 사람 보면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포지션으로 계속 자기도 모르게 가면서 사실은 그 이념, 사상, 뭐 역사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오직 자기 분야. 그 자기 분야는 좀 아는데 다른 분야는 뭐 간섭할 또 파헤쳐볼 그런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좌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뭐가 작용하냐 그러면 학중 편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경쟁,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어져. 이때까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자신이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라고 하면 자신은 좀 못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무조건 나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그 증명하기 위한 갖가지 온갖 그 정보들을 다 갖다가 자기에게 합리화하는 이제 그 덕지덕지 이런 합리화하는 언어들로 이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지식인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참 지식이 무엇인가, 참 지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모른다라고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참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에 정말 엄청난 지식들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중에 얼마나 배울까 이러면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지식을 자신의 뭐 어떤 그 발전의 성장에 이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 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의 자격을 갖췄다라는 그 지식보다는 자격 요건에 이제 충실한 사람들은 뭐예요? 대학 한번 유명한 대학 나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자신이 다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 배움이 멈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이 생각이 정신이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이용당하고 어떻게 기만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별로 없어요. 오직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 마르쿠스가 누군 줄 아냐?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마르쿠스는 자본론을 쓴 사람인데 평생 동안 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고. 피땀 흘려서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후원을 받았어요. 프리드리히 이제 엥겔스라는 직물공장 그 자본가인데 군군이 먹고 살 수 있는 후원을 평생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본론을 썼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본가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자본가를 타도하는 글을 썼죠. 예. 이런 모순이 뭐냐라고 하면 도덕성과 이렇게 자기 욕망과 이제 도덕성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볼 때겐 민노총하면 뭐예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좀 벗어나서 북한까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민노총은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억하라 하면 노동신문 메터에 뭐 노동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이트에 계속 북한에 이제 이걸 올려요. 올리는데 북한은 그러면 노동자의 권리가 있어요? 예. 뭐 직접 가서 살진 못했어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북한에서 권력자들도 힘이 없는 권력자, 능력이 없는 권력자 이제 그 고지식한 권력자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사실 고난의 행군 때. 그리고 북한은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체제 정권을 지키기 위한 나라다. 그거는 공산국가 구호대나 똑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꼭대기에 올라선 이 지배자를 위한 그런 국가 형태인데 인권도 없고 노동자의 권리, 약자의 무슨 뭐 권리, 장애인의 권리 이런 것들 하나도 없는 국가가 마치 어떤 자신들의 이상 국가처럼 따르면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저런 것들 보면은 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여길 수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모순의 모순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정말 쉬운 물음 하나를 제대로 던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미국 타도하라, 뭐 전쟁 타도하라 하고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노동자 권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하면서 또 뭐 정부 타도하라, 뭐 이런 뭐 보수를 타도하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건 국민이 위치가 뭐든 힘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의견이 있으면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권리라는 건 공산권에서 말하는 전체민주주의 이가 말하는 그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럽과 그 서구 뭐 이쪽 공산주의자들 말하면 뭐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또 지금은 현재 미국에서 강조하는 미국은 뭘 강조해요?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산 민주주의가 만든 이 자유라는 무대 안에서 반미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북한이나 저 중국은 과연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애들 앞에서 아이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직장 있는 사람한테 돈을 거둬서 나눠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난 커서 기업을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정말 시키고 또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큰 사람이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저 대통령 할아버지가 다 뺏어가겠구나. 정말 노력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예. 대통령 할아버지는 돈도 많고, 예. 연봉도 빵빵하게 엄청나게 막 받고, 이래저래 자기 세력을 이용해서 돈도 엄청 많이 버는데, 예. 그러면 먼저 자기 주머니의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낼 수 있느냐? 예. 이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이 기준이 높다고 외치는 자들은요, 자기 주머니가 아니라 심으로 자기는 신의 위치, 법 위에 있어가지고 이 밑에 통치 받는 사람들만 서로 빼들고, 예, 나눠주고 이런 것만 하면서 찬양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욕망 그런 것들은 당신들이 밑에 애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라는 자기 존재의 이제 상향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야 21세기가 맞나 이게 정말 어떻게 100년 전의 사고와 전혀 달라진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거든요. 예. 남의 걸 공짜로 빼앗아서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각광을 받냐. 그러면 그 빼들고 나눠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뭐 자신의 그 개인 욕망, 이기적 욕망을 하나도 안 챙기고 다 그렇게 자선 활동을 하느냐. 예. 마치 그 동네에서 건달이 나발을 관리하는 건달이 다 뭐 있는 거 상인들 거 빼돌아서 온몸 노숙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하나도 안 먹고 뭐 이런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이런 걸 또 보면은 참 대한민국이 이 정신 세계는 점점 지적 이 타락을 겪고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점점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짐승들하고 사람하고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태어났다가 이제 모기 활동하다가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생각이라는 언어를 쓰고 생각이라는 걸 하고 지성, 문명을 만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를 논리성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한테 아첨하면 무엇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이제 막 정치운동을 하고 이런 사회가 됐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골병이 들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